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주식에서 큰 수익률을 창출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부동산 취득은 어렵다. 주식과 부동산의 리스크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부동산이 훨씬 더 안정성이 있겠죠. 통화량이 풀린 만큼 그만큼 집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자산 증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53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영상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23년 8월 사상 중흥 S클래스 84 타입 입주했고 특례 보금자리에서 이번 주에 생애 최초 디딤돌로 전환해서 대출금은 3억 30년 채증식으로 했습니다. 또한 주식으로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보고 있으며 3억 정도의 시드머니가 있는데 이 중 1억 5천 정도를 모아타운이나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지 아니면 그대로 주식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시네요. 부동산과 주식 전부 관심이 있고 생각이 트여있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억이라는 자금 한도 내에서 주식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일부 1억 5천이라는 자금 한도 내에서 부동산 투자로 병행하는 거 어떠냐? 아니면 지금처럼 연수익률이 높은 주식 투자를 계속해야만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 저의 답변은 당연히 부동산 투자를 가장 최우선시 하셔야만 한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듣게 되면 거의 비슷한 이유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대부분 또 부동산 취득이 아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접근 가능성이 있는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입장에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주식에서 큰 수익률을 창출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부동산 취득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자산 증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주식 투자의 자산 증식은 본인의 자기 자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자본금 한도 내에서 단리가 아니라 복리의 형식으로 수익이 창출된다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한도 내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금 플러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복리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는 통화량을 기준해서 자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모든 투자는 리스크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과 부동산의 리스크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부동산이 훨씬 더 안정성이 있겠죠. 의식주의 하나로서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자산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확실한 투자가 부동산 투자라고 보는 반면에 주식 투자는 언제든지 매수 매도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동향 그리고 경제 상황,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부동산 투자를 우선시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만약에 보수적으로 리스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가 훨씬 더 우선시 되셔야만 할 겁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접근을 해본다면 지금 1억 5천이라는 자금 한도 내에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15%의 연수익이 발생이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앞으로는 주식 주가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2020년 이후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돈 벌었습니다.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투자를 했더니 이렇게 벌더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잘해서 잘한 분들보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올라갈 때 그냥 사봤더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산 증식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자산 증식이 되는데
그걸 내가 잘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나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자, 그렇다면 1억 5천에 혹여나 15%를 계속적으로 수익을 발생했다, 리스크가 없이 진행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연수익률은 22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10년 뒤에, 요 10년 이후에 주식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와서 15%의 연수익이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6억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겁니다. 10년 이후에. 자, 1년 뒤에 1억 5천, 15%면 2250만 원. 그렇다면 원래 내 자본금 1억 5천이 있지만 1년 뒤에는 1억 7250만 원이 되어 있겠죠. 여기에 또 15% 이런 복리의 형식으로 가격이 상승되는 겁니다. 자, 그런 반면에 부동산 투자를 보게 되면 부동산 투자는 통화량을 기초로 해서 자산 증식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우리 M2라는 통화량이 있습니다. 시중에 풀리는 M2의 통화량이 2003년도 요 시기에 900조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3년 이때 1900조가 풀렸습니다. 10년 만에 약 2배 정도 화폐가 풀렸죠. 또 2023년 통화량은 390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10년 만에 2배 이상 통화량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4000조가 넘어가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이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화폐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하게 되는 거고 화폐와 거래하는 실물 자산은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예로 들면 우리 기름 뉴타운 지역 일대에 8단지 아파트 84타입 기준에서 2011년 최고점 요 시기 예전 전고점을 보게 되면 2011년 전고점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높았던 금액은 5억 8천이었습니다. 5억 8천. 자, 그리고 10년이 지난 2021년 상승기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요 금액이 14억 갑니다. 몇 배 올랐죠? 2배를 넘어서서 약 240%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량이 풀린 만큼 실물 자산 가치도 그만큼 상승하더라. 다만 수요가 집중하고 수요가 유입되는 지역일 때는 통화량이 풀린 그 이상만큼 상승하는 거고요. 반대로 수요가 분산되고 수요가 이탈하는 지역일 때는 2배 못되게 상승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기조로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산 증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 주신 1억 5천이라는 자금 한도 내에서 모아타운이라는 주택에다가 소액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1억 5천 투자를 하는데 매매 시세를 보게 되면 매매 시세가 우리가 1억 5천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30평대 신청할 수 있는 대지 8평 이상 되는 주택의 가격은 한 5억 이상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아타운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는 거죠? 아파트가 되는 상품으로 변모가 되는 거죠. 자, 아파트로 변모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 모아타운에 투자했던 이 빌라가 아파트가 되었을 때 금액이 얼마만큼 되어 있을지를 산출해 봐야 될 텐데, 자, 지금 기준에서 한번 산출을 해보게 된다면, 자, 현재 시점 우리 강북 지역 일대 강북의 84타입 아파트 기준에서 신축급입니다. 상승기에 아파트 매매 시세가 얼마 정도 되었냐면 약 10억 정도 상승했었습니다. 자, 10억 정도 상승했었고, 그리고 전세 시세를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이 약 한 8억 5천 정도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15억까지 상승했던 아파트 지금 가격이 좀 눌려있는 상태이죠. 자, 지금 가격이 눌려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10억 정도 금액으로 지금 기준에서
분담금이 얼마 정도 산출이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세가 15억짜리 대장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합원 분양가를 보게 되면 일반 분양가는 제가 봤을 땐 지금 한 12억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약 한 9억대, 한 9억 5천 정도로 보여집니다. 9억 5천. 15억 기준에서 보게 되면. 자, 이런 상태에서 권리가액이 중요한데, 권리가액. 자, 권리가액은 감정가에 비례율을 적용하는 건데, 비례율 또한 마찬가지 100%라고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감정가가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했던 매매 5억의 감정가를 산출하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한 5년, 6년 이후에 만약에 감정을 시작하게 된다면 아마 3억대 한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3억대 중반. 지금 현재 금액이 5억인데 만약에 신축이라고 한다면 5억 정도인데 만약에 한 10년 정도 된 빌라의 시세를 보게 되면 약 한 3억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억 5천으로 감정을 책정하고 권리가액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담금은 얼마가 나오게 될까요? 분담금은 약 6억 정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6억 정도. 자, 그러면 우리 이 아파트 모아타운은 지금 빌라를 매매 5억에 했지만 실제로 이게 아파트가 되었을 때 이 아파트가 되었을 때 우리의 총 매입가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총 매입가는 11억이 되는 겁니다. 11억. 자, 그러면 요 아파트 금액이 10년 이후에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를 봤을 때, 자, 현재 기준에서 강북 84 타입 아파트 가격은 최고점이 15억입니다. 그렇다면 이 15억짜리 아파트가 10년이 지나면 통화량이 그만큼 2배 이상 풀리기 때문에 이 화폐의 가치도 하락하고 실물의 가치의 가격은 반대로 상승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요 2021년 상승기 때 대장 아파트가 15억이었는데 그러면 이 15억짜리 아파트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10년 뒤에? 10년 뒤에는 약 30억 이상 되는 아파트 가격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10년 뒤에 입주를 한대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연식의 차이가 약 10년 정도 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요 30억보다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약 10년 이후에 아파트의 가격은 35억 정도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 35억. 자, 부정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집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통화량이 풀린 만큼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급지 아파트 가격은 다음 대세 상승장에 이번 상승기에 상급지 아파트가 찍었던 금액 그 이상만큼 상승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강북 쪽 일대는 이 정도의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강남 쪽 일대는 100억을 돌파할 거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자, 우리 90년대 가격이 약 3억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대가. 그러다가 2000년도로 접어들면서 5억으로 됐고 2000년 중반으로 가면서 1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 당시도 말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45억까지 갔습니다. 50억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실물 자산 가치는 상승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1억 5천이 35억이 되어 있겠죠. 분담금 이거 어떻게 납부합니까? 전세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되죠. 지금 기준에서 전세가 8억 5천인데 그 입주장이 터지면 요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시세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입주장 때 약 한 1억 정도 저렴한 7억 5천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요거 분담금 납부가 가능하죠. 따라서 우리는 추가적인 자금 필요 없이 어차피 대출도 뭐 후분양이고 추후에 우리가 또 이자 납부도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이자 납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10년 이후에 요 모아타운이 아파트가 된다면 35억 정도의 가치로 변모되어 있을 거다.
변모되어 있을 거다. 따라서 우린 지금 주식 투자 자기 자본 한도 내에서 복리 형식으로 가는 것 뿐이지, 부동산 투자는 자기 자본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가 살 수 없는 가격대로 매수가 가능하고 통화량이 풀린 만큼 그만큼 집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자산 증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는 아예 자체적으로도 특징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리스크 부분에서도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시작점뿐만 아니라 결과물에서도 봤을 때도 이런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전세 보증금은 안 올라갑니까? 전세 보증금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전세가 지금 기준에서 뭐 한 7억 5천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요게 30억 된다면 10년 이후에 상승장이니까 전세가를 한 50%라고 한다면 전세는 15억 정도 되어 있겠네요. 그죠? 그럼 시세 7억 5천에 전세를 맞췄는데, 그럼 15억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약 7억 5천 정도의 전세 보증금 증액이 되는 거네요. 그죠? 전세 보증금 증액이 7억 5천 정도 되는 거다. 그럼 요 자금 갖고 우린 또 뭐 합니까? 재투자가 가능하죠. 자기 자본 한도 내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완벽한 차이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 내가 15% 그거 증가돼서 그 자금 갖고 부동산 투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 따라서 우리 주식 투자가 선행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동산 투자를 먼저, 종잣돈이 있다면 선행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전세 보증금 증액, 이 자금 갖고서도 재투자를 하던, 그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하던, 이런 자산 증식의 여러 방향으로 병행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적절한 전략과 계획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